FIA와 파워 유닛 제조사들이 2026 규정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2026 규정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냐? 했죠.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자, 이건데 이 논의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일단 의무적으로 최소 4번은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최소 4번 하는데 더 하죠. 지금 워낙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주 하는 건데,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리고 뭐 좀 근거 없거나 좀 잘못된 비판, 비난들이 뭐랄까요? 적을 오인하고 엉뚱한 쪽에다가 포화를 쏟아붓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도 사실이지만 얘기가 나올 만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 파워 유닛 관련돼서 왜 저런 회의를 해야 되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어려운 얘기라 제가 안 하고 있던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 특집 영상 우리 편집자님이나 우리 퍼플 섹터나 우리 콜라보 하시는 요런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2026 파워 유닛 무엇이 문제인가?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비판을 할 만하죠. 비난할 만합니다. 비난할 만합니다.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디에 화살이 가야 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비롯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자, 일단 되게 단편적으로 많은 오해를 하는 것부터 조금 하나씩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50대 50이 요새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50 그 아이돌 아니고요. 그 50대 50 비율로 실제로 50대 50도 아니죠. 네, 실제로 아닙니다. 이거 상당한 오해가 있는데 400kW와 350kW예요. 450대 350, 8대 7이죠. 8대 7이 왜 50대 50이에요? 일단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네. 50대 50은 그냥 광고 문구. 약간 과장된 허위 광고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한 약간 과장 광고예요. 50대 50이라는 건 실제 F1에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비슷하게 하려고 매우 노력을 했죠. 그게 지금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2026 시즌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2026년부터 알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 규정, 최종적인 현재 사용하는 근본적인 규정의 마지막 도장 찍은 게 2025년 12월이면 2025년 12월에 문제가 시작된 것일까요? 아니죠. 자, 우리는 이 PFT가 도대체 언제부터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모두가. 이것은 파워 유닛 제조사, FIA, F1 팀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지금 정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상당수의 F1 매체들. 솔직히 이 정도를 모르고 비판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신규정 제안이 언제 나온 것인가? 그걸 따라가려면 우리가 여기까지 가봐야 됩니다. 넷제로 2030. 사실 여기가 출발점도 아니에요. 출발점도 아니고 중요한 마일스톤인데요. 이게 2019년입니다. 넷제로 2030이 나온 게 2019년. 그러니까 7년 전의 얘기예요. 이때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지만 소수 의견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유럽, 요새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로 7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자동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유로 7 하면은 벌써 약간 좀 속이 언짢아지면서 그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하지만 뭐 대세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막 아시죠? 그런데 이게 그 유럽에서의 변화가 어디까지 있었냐면 그쪽에서는 심하게 하는 경우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예 내연기관을 못 달리게 하는 것
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모터스포츠도 포함이고요. 그러니까 F1 같은데 내연기관을 못 쓰게 하는 것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내연기관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까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득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갔고 요새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요새 힘을 잃었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은 F1은 이 유럽의 자동차 실제 자동차 산업, 자동차 시장의 그 대세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쪽의 제재를 받는 순간 F1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자, 못하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F1은 그렇게 내연기관 없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요 정도는 봐줄만 하지 않냐라는 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분들은 채팅창에 글 쓰지 마세요. 네,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면 이런 문제 생기지도 않았어요. 자, 누가 이렇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 이런 환경 기후변화가 사실인 것도 맞고 그렇다고 내연기관을 당장 없앨 수도 없고 이런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뭔가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이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정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2019년에 F1에서 그래 내놓은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넷제로 2030.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 봐달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 중에 50대 50이 있는데 이 50대 50이 결론이 난 게 언젠가요? 네, 2021년입니다. 2021년에 이 50대 50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즉 2021년에 지금 생긴 문제의 대부분은 예측이 됐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안 된 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걸 2021년에 그걸 가기로 했을 때 몰랐던 사람 없어요. 그걸 규정 변경이 어떻게 되든 나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몰랐죠. 하지만 이 규정 변화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도장을 찍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싫어도 참고 간 거죠. 그런데 그 싫어도 참고 갔던 사람들이 이제 좀 힘을 받고 얘기할 만한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가 많아진 드라이버들이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니까 그걸 쫙 모아와가지고 터뜨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50대 50이 2021년에 나온 건데 네, 그걸 이제 와가지고 난 이런 문제 생길지 몰랐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을 줄 알고 있었지만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간 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럼 어쩌냐 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뒤로 가보죠. 진짜 문제는 이런 눈치를 그럼 2019년에 넷제로 2030 하면서 눈치 보기 시작한 거냐? 아니죠. 그 전에도 눈치를 봤습니다. 그 눈치를 보고 FIA의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FIA를 많이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을 최종적으로 도장 찍는 게 FIA가 맞으니까요. WMSC에서 도장을 찍으니까. 근데 FIA가 제왕적이고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정말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어서 문제인 게 아니라 얘네가 팔랑귀여서 문제인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군주제 국가의 군주 같은 그런 느낌인 겁니다. 약간 그 대현장 앞에 꼼짝도 못하는 영구광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귀가 팔랑팔랑합니다. 이쪽에서 저거다 하면은 그냥 후루룩 가요. 그래서 현재 여론이 막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막 밀고 갔다가 또 그런 식으로 가면 다른 쪽에서 더 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까봐 지금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는 게 좀 불안한 겁니다. 여론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면 분명히 그 팔랑귀이기 때문에 여론에 따라 가지고 후루룩 바꿀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더 큰 문제가 생기죠. 프랑스에서 왕의 목을 자르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에서 얼마나 그 다음에 대혼란이 오고 난리가 났습니까? 그런 것과 되게 비슷해요. 이쪽 동네가. 심지어 이게 또 프랑스 기반이네. 그 FIA가. 자, 근데 하이브리드를 가져왔을 때부터 이게 좀 귀가 얇은 거예요. 하이브리드를 가져왔죠. 처음에 이제 컬스로 시도를 했다가 2014년에 하이브리드 시도할 때도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고선 한 거예요.
그랬다 2014년에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리고 한동안 챔피언십이 경쟁이 안 됐죠. 처음 1년은 아예 경쟁이 안 됐고 3년 동안은 메르세데스가 독주했고 제대로 따라잡는데 6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안 좋아요. 그러면 이게 시작이냐?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전에도 다운사이징이 시작된 게 25년이 넘었습니다. 4반세기 동안 이 유럽의 여론에 끌려다닌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죠. 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V10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얘기하는 그 근원이 여기입니다. 저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지금 이거 잠깐 이 문제가 아니라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25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V10으로 간다는 거. 이걸 역행을 해야 됩니다. 불가능하냐 그럼 그건 아니지만 가려고 하면 굉장히 먼 길이라는 게 느낌이 오시죠. 지금 온갖 여론과 합의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25년 동안 온 이거를 지금 내가 V10이 좋다 그래서 과연 V10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럼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일까?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뀐 다음에 옛날에 성문 종합영어 하셨던 분들은 아시는 그 아나크로니즘 할 때 이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이 지나가 버린 과거의 향수를 얘기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빌어먹을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그냥 아나크로니즘에 빠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람을 늙은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육체적인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옛날의 향수에 빠져서 새로운 변화는 안 좋은 점만 보고 안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늙은이라고 부른다.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성문 종합영어에 나왔던 그런 거였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라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다운사이징이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저 당시에는 저게 정답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매국노가 아니지. 이걸 역행을 하는 그 당시에 아나크로니즘이라고 이제 욕을 먹는 그런 거였던 거죠. 실제로 F1뿐만 아니라 모든 차들의 엔진이 다운사이징이 됐잖아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차를 오랫동안 좋아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요즘 차들의 엔진이 작아졌는가. 네, 좀 말도 안 되게 작아졌죠. 요즘 차들이. 특히 그냥 단순히 뭐 실린더 크기, 뭐 개수뿐만 아니라 엔진의 배기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다 작아졌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F1만 커지는 게 맞느냐, 라는 그런 이슈들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의 큰 흐름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것도 아니란 건데 자연스럽게 현재의 50대 50으로 스며든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잘못됐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를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되고 지금 단순하게 V10으로 돌리자 V8으로 돌리자라고 그냥 던지는 것만으로는 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의견 주체가 있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이익 주체가 있는 사회예요. F1 자체만으로도.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죄인인가. 50대 50을 하겠다면서 350kW로 제한한 죄 막 하면서 그거 하는 거죠. 자, 누가 죄인인가. 자, 여러분이 이제 화살을 날리려면 이제 정확히 알고 공격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범인 찾기를 해보자고요. 사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긴 합니다. 일단 쉽게 떠오르는 거는 FIA입니다. FIA. 니들이 도장 찍었잖아. 아이디어를 낼 때 이제 니들이 다 언론 플레이 했잖아. 자, 그렇습니다. FIA는 일단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런 거죠. 아무리 귀족들이 강해서 대헌장에 서명을 해도 어쨌든 왕이 서명한 거잖아. 왕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진짜 FIA만 잘못인가? 예. 자, F1이요. 이놈 회사 FIA는 중재를 하고 어떤 사회적 흐름과 FIA가 F1 재밌게 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FIA는 자동차 문화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제 기구입니다. F1은 자동차 경주 보여줘가지고 돈 벌겠다는 회사죠.
자, 어떤 놈들의 입김이 어떻게 작용했을까 해서 조금 더 수상한 놈은 이놈입니다. 사실 돈을 벌려고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헐리우드에다가 영혼을 팔아버리고 아닙니다. 네, 하여튼 네,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관객이 들고 자, 말 잘못할 뻔. 자,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서 페이크멘터리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로 팔고. 자, 이런 와중에 너네는 이 규정이 제대로 가는데 얼마나 잘했냐? 라고 하면 수상한 거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누구 한 명이 좋다 나쁘다란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하든. 자, 그게 아니고 모두가 여러 주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얘네도 어느 한쪽에 기울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요. 자, 2021년에서 2022년 1년 동안 이 규정을 정리를 하면서 도장을 찍는데 입김을 행사한 6주체가 있습니다. 을사육적.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만약에 죄인이 누구냐를 따진다면, 자, 그걸 협의할 때 누가 했느냐? 이 주체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팀 보스들이 와서 하지 않았어요. 이건 팀 보스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주체가 있는데 기술 주체가 있고 사업 주체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모두 파워 유닛 제조사들이죠. 자, 그리고 뭔가 지금 F1이랑 다르죠. 지금 F1이랑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2021년에는 얘네들이 F1의 엔진 공급사가 되겠지? 라고 모아가지고 얘네들에게 권리를 동등하게 주고 한 거예요. 그게 메르세데스, 페라리는 당시에도 하고 있었고 르노는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빠졌죠. 포르쉐와 아우디는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포르쉐는 얼마 뒤에 갑니다. 잘 가시고. 자, 갔어요. 뭐 간 친구들, 저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습니다. 뭐 가는 거죠. 갈 수도 있지. 무슨 뭐 F1 해야 되는 게 법인가? 가도 됩니다. 하지만 이 도장을 찍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다음에 혼다가 2021 시즌을 끝으로 발을 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혼다가 없고 레드불이 대신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6주체가 지금의 규정을 다듬은 겁니다. 근데 이러고 보니까 뭔가 기분이 싸하죠. 르노와 포르쉐는 없고요. 포르쉐는 애초에 나갔고 르노는 중간에 빠졌고 아우디는 들어왔는데 혼다는 괜히 들어와가지고 자, 이제 혼다 파워 유닛이 왜 고전을 하고 있는지의 느낌이 오시죠. 자, 이 규정을 다듬고 방향성을 정할 때 없었어요. 혼다는 사실 2014년 못지않게, 그러니까 2015년이죠. 못지않게 혼다는 또 늦게 들어온 거예요. 야, 이제 이런 늦게 들어오는 거는 정말 극복하기 힘든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설계의 큰 틀을 잡고 지금 나오는 뭐 별 괴상한 아이디어들이 항상 2022년부터 나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는 또 그때부터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규정 도장 찍을 때 다 그 영향력을 행사했겠죠. 이거를 이 주체들이 지금 얘기한 8주체 FIA, F1, 그다음 파워유닛 제조사 6개 이 자들이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하면서 FIA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야, 유럽에서 막 이런 거 있는데 우리 눈치 좀 제발 살려줘라. F1 이거 때문에 우리 유럽에서 이거 중재하는 힘들다. F1은 야, 이거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걸 하죠. 각 회사들은 사업 주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방향성이 단지 F1에서 재밌느냐, F1을 안전하게 운영을 하느냐, F1에서 기술적 문제를 안 만드느냐가 아니라 예를 들어 아우디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아우디는 그냥 똑같은 주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아우디에 여러분이 이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F1에 관심이 없어. 아우디에 돈 버는 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우디 임원들의 역할이죠. 아우디 돈 버는 걸 우선하지 않으면 배임입니다. 아우디에 여러분들이 임원이라면 아우디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만 정상적인 거고, 그거 아니고 무슨 다른 정의를 위해서 뭘 했다? 배임입니다. 배임. 그거는 감옥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면은 회사 운영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익을 앞장선 입장에서 우리 차가 잘 팔리는 걸 위해서,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 회사가 나중에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뭐 이런 문화 환경, 자동차 문화든 사업 주변 환경이든 뭐든 이거 하는 거에 영향을
좋은 쪽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F1 규정이 바뀌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이사들이 이걸 정리해서 어디로 가져가요? 네. 죄송합니다. 꽃가루야, 꽃가루. 네, 꽃가루. 아, 힘들다. 자, 다시 가서. 그래서 주주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도장광을 받아야 돼요.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을 해줘야 돼요. 메르세데스, 아우디 같은 회사는 물론이고 페라리도 상장했죠. 자, 주주들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준 거다? 현재의 규정에 영향을 준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할 때에 대한 짐작이 대충 오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쓸모없는 얘기가 야, 그냥 뭐 V8으로 가면 안 돼? 요즘 유행어를 제가 좀 들려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겠냐? 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이 수많은 주체들이 있는데 그냥 롤백 하자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주체들이 2025년 12월에 도장 찍을 때까지 50대 50이라는 컨셉이 나와가지고 4년 반이 걸렸습니다. 4년 반. 이 규정 정리하는데 4년 반 걸렸어요. 자, 이걸 그럼 우리가 수정하려고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죠. 2030년에 바꾸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2029년 그건 저는 당기는 건데 3년 야,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 같죠. 이제 4년 반 생각했는데 다시 바꿀 때는 3년이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서너 달엔 못 바꿔요. 네, 3년은 혹시 몰라도 서너 달엔 못 바꿉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들이 공격해야 될 주체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그랑프리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지적된 게 있지만 여태까지 지적 안 됐던 거 다음 그랑프리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규정이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 있느냐? 안 되죠.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50대 50이라는 걸 유지해야 되느냐에서부터 솔직해지자는 거죠. 50대 50 아니잖아요. 네, 50대 50 아닙니다. 8대 7입니다. 8대 7. 네, 일단 50대 50도 아닌데 이거부터 손을 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을 대면 굉장히 많은 걸 바꿔야 되고 누군가는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불이익을 얻는 선이 아주 크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 달에 공백이 생겼고 그 다음 5월에도 그랑프리가 생각보다 좀 드문드문 있습니다. 시작하고 마이애미하고 한 2주 쉬죠. 자, 어쨌든 지금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서 수정을 한다면 수정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6월부터 바꿀 수 있냐 하면 그건 아닌데 약간은 건드릴 수가 있죠. 50대 50을 건드린다는 게 뭐냐면 현재 F1은 배터리 쪽이 350kW, 내연기관 엔진이 400kW를 냅니다. 350kW가 대략 한 480, 470? 대충 계산입니다. 450에서 한 470 어디 언저리일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 엔진이 한 500 좀 넘죠. 530에서 550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정도의 출력이 나오는데 그 350kW, 500마력 조금 안 되는 거, 이 350kW를 일단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슈퍼 클리핑은 현상이 아닙니다. 현상이 아니에요. 지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130R에서 속도로가 줄어들고 카시오 트라이앵글까지 가면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냥 계속 가속하면서 작년과 같은 속도에 심지어 맞춰서 통과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각 팀들이. 왜? 랩타임이 안 좋으니까. 랩타임을 더 빨리 만드는 게 우선이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가속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도록 규정을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좀 취지가 이상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하지만 이거 가지고 너무 말이 많이 나오면 F1, 특히 FIA는
뭐라 그랬어요? 팔랑귀라 그랬죠. 여론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건드려야 돼요. 그게 옳든 그르든 건드려야 됩니다. FIA는 여론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F1은 돈을 벌잖아요. 매출이 떨어질 것 같다, 시청률이 떨어질 것 같다 하면 또 얘네도 팔랑귀가 됩니다. 바로 팔랑귀가 돼요. 얘네가 그 인플루언서들을 자꾸 불러들이는 그 내돈내산으로 오시는 분들 말고 그 초대해서 오는 분들, 그런 인플루언서 F1에 관심도 없는 애들 막 자꾸 불러오는 이유가 얘네가 화면에 나오면 뷰어십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여론이 만약에 이쪽으로 흘러가면 그게 좋든 싫든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있든 할 거예요. 그게 잘못됐고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어도 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지금 여론이 이렇게 급격하게 형성되는 게 무서운데, 자, 그러면 고민을 한 사람들이 최대한 절충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큰 문제가 없으면서도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해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에서 나름 정리된 게 뭐냐면 350kW의 배터리 최고 출력 부분을 200kW까지 줄이면 어떻느냐예요. 200kW까지 줄이면 최대 출력을 작년에 120kW였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거의 2배예요. 200kW가 돼도 거의 2배인데 그것만 가도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이 충전 이슈는 사라지고 순간적인 속도 차이는 줄어들게 돼요. 그럼 이제 랩타임은 대략 이거는 뭐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2초, 평균 2초 정도 날아갈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요. 2초 정도 느려져도 놀랍게도 한 2014, 15 이때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빨라져 있어요. 지금보다 2초가 더 느려도, 올해 좀 많이 느려졌잖아요. 이 느려진 거에서 한 2초 더 느려도 2014, 15, 16 이때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못 갈 수준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게 현재의 주장인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50대 50이라는 허상, 50대 50이라는 허상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어떤 전력 구도가 바뀌겠죠. 이 IC 내연기관과 배터리 쪽에 에너지의 힘이 균형이 바뀌는 순간 강자와 약자가 바뀔 수 있어요. 강자와 약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차 설계를 건드려야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게 뭔 소리냐면 배터리 쪽에 힘이 모자라지고 랩타임이 느려지면 훨씬 더 느리게 가면서 연료를 더 쓰게 됩니다. 연료를 더 쓰게 되면 연료 탱크를 늘려야 되죠. 올해 연료 쓰는 양이 작년보다 15kg에서 200kg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연료 탱크를 줄였단 말이에요. 차 크기 줄이면서 연료 탱크 공간을 여분을 남긴 팀이 없어요. 두둥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 출력을 낮추면, 배터리 쪽 출력을 낮추면 엔진에서 쓰는 연료량이 늘어나요. 그냥 냅둬도 늘어나요.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예, 난리가 나죠. 이런 복잡한 과제가 있는데 어떻게든 답을 찾으면 뭐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해결책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 1이 무엇이냐? 200kW로 낮춰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에너지 플로우를 건드립니다. 에너지 플로우가 뭐냐? 지금은 연료 유량계라는 개념이 없어졌죠. 대신에 에너지 플로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 플로우를 마냥 늘릴 수는 없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냅둬도 연료가 모자란데 에너지 플로우를 늘리면 연료가 더 모자르죠. 자, 그러면 연료통을 더 크게 해야 되죠. 그 연료통을 도대체 어디다 둬야 돼요? 연료통은 심지어 서바이벌 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공간이 진짜 없습니다. 연료 탱크는 이 바깥쪽에 두지 않습니다. 이제 드라이버랑 같이 서바이벌 셀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연료 탱크는 새거나 터지지 않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에너지 플로우를 조절하는 것도 아까 얘기한 연료 총량을 좀 어떻게 저항을 손실을 변화를 줄이면서 어떻게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트레이트 모드 제한 해제. 이게 요즘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스트레이트 모드를 아무 데서나 쓸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F1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야 이거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애들이 제한 해제해주면 정말 안전한 데서만 쓸까요? 절대 안 그렇죠. 자, 지금의 파워 유닛 관련된 이슈, 예를 들면 베어먼의 이슈가 전적으로 현재의 규정 때문만은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것 때문만은 아닌데 그 속도 때문에 지금 문제 난 거잖아요. 야, 이걸 제한을 해제하면 드래그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료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연료 탱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딱 결정을 하기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만 듣고 결정을 도장을 찍어버리면 다른 문제가 터진다고요. 이거 정말 신중하게 모든 걸 따져가지고 그래서 4년 반 동안 고민을 한 겁니다. 모두의 이익과 모두의 안전과 그 절충점을 찾다 나온 게 현재 규정이에요. 놀랍게도. 그런데 지금 엉망진창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서둘러서 뭔가를 건드리면 괜찮을까? 이 아이디어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함부로 못 바꿔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아예 배터리 쪽을 떼버리자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배터리 잭을 떼어버리고 거기다가 연료 탱크를 배치하면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올해 배터리가 커요. 아무래도 그 에너지 저장 용량이 커지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일이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쉬운 답이 없다. 쉬운 답이 있으면 정말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규정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 더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2025 시즌까지의 규정은 지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간단했고 이렇게 복잡하게 어떤 출력 변화에 따라서 제한하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규정을 안 읽어보셔서 그런 거고 규정을 읽어보시면 물론 배터리 쪽에 올해 더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원래 내연기관 쪽에 그렇게 복잡한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이게 내연기관도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잘 못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배터리에서 꺼내서 쓰는 모터 쪽의 에너지를 내연기관 에너지의 출력이 증가하듯이 건드려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한데 소프트웨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건 뭔가 약간의 버그성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루프홀 찾아내는 놈들이 많아질 거라는 뜻입니다. 요새도 막 그런 얘기가 거의 일주일마다 하나씩 터지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배터리 쪽의 에너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 배터리에서 나오는 출력을 50kW 단위로 끊는 게 아니고 이거를 1차 곡선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350kW를 못 꺼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쭉 끌어올려서 마지막엔 350을 낼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러면 전반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들죠. 처음부터 다 못 쓰니까.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안 써도 되니까 전반적인 그 순간적인 가속력이 모터가 안 돌 때는 별로 없다가 쭉 밟고 있으면 나중엔 올라오니까 엔진 비슷한 느낌이 나게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현대 N 쪽에서 사람을 좀 데려다 쓰면 어떠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오닉 5N 때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6N도 있죠. 아시는 분 제가 뭔 얘기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야, 그 전기 출력을 이 내연기관 엔진 출력이랑 매칭 시켜버리면 안 되냐? 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면 엔진 자체의 힘이 세지는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엔진 컷 되고, 모터인데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엔진처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시켜버리는 소프트웨어 넣으면 되잖아요, 강제로. 근데 이게 규정에 어떻게 써놓느냐가 좀 어렵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많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만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당장 연료 한계라는 것도 있어서, 그래 쉽게 건드릴 순 없다.
장기적으로는 뭐 2030년에야 뭐 다 떼어버리고 저는 V10 가고 싶죠. 저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터보 하이브리드부터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13년째네 지금. 터보 하이브리드부터 좀 아니었어 이건 애초에. 근데 지금 더 간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나크로니즘일 순 없잖아. 여기서 다 모르겠고 엎어 이럴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내연기관 엔진에 뭔가 미래지향적이면서 새롭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뭐 토요타에서 하는 것처럼 막 이제 실제로 배출 자체를 뭐 이제 나중에는 물만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 가지고 뭐든 찾아내서 결과적으로는 저 하이브리드 다 떼어버리고 배터리 없이 내연기관을 돌리는 것 같은데 예 배기가스를 안 내면 되는 거잖아. 뭐 그런 아이디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감안을 해서 자, F1이 현재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면 정말 사람들이 그걸 안 갔을 리가 없잖아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간단하지 않은 데다가 여러 가지 주체가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건드리긴 건드려야 된다. 거기에서 어떤 미묘한 아이디어들 당장 200kW로 못 가면 250 정도로 줄이면 어떤가라는 것도 있죠. 딱 100kW만 줄여보자. 이런 것들은 시도할 가치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 안 그래도 걸고 있는데 더 걸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다가 본의 아니게 요새 이제 규정 얘기를 자세히 드리는 점은 저도 죄송하고 그렇다고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은 몰라도 넘어갈 수 있어서 제가 그 설명을 전혀 안 드리고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모터 쪽은 그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고 있어서 무척 죄송한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하면서 이제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 단지 조회수를 끌기 위해 그냥 막 야 V10 가자 야 좀 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애들이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해버리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이슈와 무관하게 이런 이슈가 영향을 주지만 어쨌든 시즌은 돌아가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스는 레이스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의 한계를 안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현재의 이슈에 대한 얘기 특집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린 거지 제가 답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따져야 될 문제가 많다. 이게 다 얽힌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이걸 어떻게 손쉽게 FIA 나쁜 놈 이 한마디로 땡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FIA가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